자, 여러분 오늘 작전 시작할 텐데요. 새롭게 국내 자동차 업계 대장주로 이 기업이 꼽히고 있습니다. 바로 현대글로비스. 모비스도 잠깐 분석할 텐데 트럼프 2기에는 이 기업이 오히려 자동차 업계에선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분석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트럼프 2기 때 가장 울고 있는 두 업종, K배터리 2차 전지와 그리고 우리의 완성차 업계 그리고 자동차 부품입니다. 2차 전지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었던 악재가 나왔죠. 전기차 전환 의무 조항 2030년까지 56% 전기차를 바꾼 요거를 그냥 폐지를 해버리면서 이 기대를 했잖아요. 절반을 전기차로 바꿔야 되는 건데 그래서 2차 전지는 이미 직격탄을 맞았고 완성차도 지금은 안 나오고는 있지만 결국은 10에서 20%의 보편적 관세 부과는 나오지 않을까라고 해서 미리 떨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자동차 관련 전문가들은 가만히 놓고 보니까 오히려 현대글로비스, 현대모비스는 수혜를 받을 수도 있겠다. 중기적으로 보면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오늘의 종목은 글로비스니까 모비스는 이제 살짝 점검하고 나면은 모비스의 이 패턴은 로직은 이런 겁니다. 지금 멕시코와 캐나다를 가장 많은 관세를 때리고 있잖아요. 중국이 10%인데 오히려 이 두 국가는 25%입니다. 그래서 멕시코 관세를 때렸을 때 오히려 모비스가 이득을 본다. 왜냐? 모비스가 그 현대차 그룹 순정 부품 팔잖아요. AS 관련한 순정 부품에서 미국 시장에서 가장 경쟁이 누구냐? 중국 저가도 있지만 요즘은 멕시코 쪽에서 나오는 그 저가 제품들, 카피 제품들이 정말 모비스 쪽을 갉아먹는다고 해요. 근데 이번에 멕시코 쪽에서 때리면 저가 부품들, AS 부품들이 오히려 이제 경쟁력을 잃어버리면서 모비스의 순정 부품이 살아나지 않나라고 해서 어제 모비스도 약간 이제 주목을 받았었고 이제 오늘의 포인트는 글로비스 아닙니까? 그럼 글로비스는 왜 갑자기 자동차 대장주가 되는 거야? 지금 보면 전기차는 정말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내연차와 하이브리드 쪽은 오히려 트럼프가 이걸 장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현대글로비스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물류, 해운, IT, 유통을 담당하는 곳이니까 전기차가 줄어도 미국 사람들이 그러면은 내연차 사겠죠. 하이브리드차 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전반적으로 이 물류 쪽 라인에서는 글로비스는 손해 볼 것이 없다. 왜냐하면 윗돌 빼서 아랫돌로 바꾸기 때문에 큰 틀에서의 물류 총량에는 변함이 없어서 오히려 완성차가 타격받는 것만큼 이 글로비스가 이렇게 먼저 주춤할 필요는 없다라는 게 지금 논리의 핵심이고요. 또 하나가 현대차가 일단 초기 1, 2년 트럼프 집권 초기에는 아예 미국 차한테 좀 이제 러브콜을 보냈어요. GM이라든가 포드라든가 협력해서 만들겠다. 이제 협업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그게 또 하나의 이제 탈출구인데 그렇게 되더라도 협업하는 과정에서 물류, 유통 굉장히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미국 자동차와의 협업이 글로비스에서는 수혜가 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두 번째 이유고 실질적으로 유진투자증권이 이 구글 웨이모 자율주행 쪽을 현대차가 일부 만들어주는 이제 물류 위탁도 자율주행차인데 들어가려고 한다라는 이제 보도들, 계획들 이제 속속 소개를 했었거든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물류 쪽을 하는 글로비스는 북미에서도 나쁠 게 전혀 없다라고 해서 결과적으로 트럼프 2기 시대 완성차의 부품 또 이쪽에서는 이제 세부 부품이죠. 2차 전지는 주춤할 수 있어도 모비스는 멕시코 관세 그리고 글로비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밀감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첫 번째 이유고요. 글로비스가 나왔으니까 이제 이 분석을 이제 빼놓을 수가 없겠죠. 항상 보면은 현대차 그룹 아직까지 정의선 회장의 이 지배 구조가 완성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나오는 현대차 그룹 시나리오, 경영권 승계의 대명제가 있죠. 정의선 회장의 지분이 가장 많은 글로비스의 가치가 더 높아져야 된다. 이건 아마 주식하는 분들이 이제 다 알고 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모비스와 합쳐서 이제 하나의 이제 지주소로 나오는 이제 이 시나리오를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대차 그룹의 전체 지배 구조를 좀 놓고 보면은요. 모비스가 있고요. 요 다음 그림인데요. 모비스가 위에 있고 모비스가 이제 현대차가 기아차가 다시 모비스. 이제 완전한 순환 구도입니다. 모비스, 현대차, 기아차, 다시 모비스 이렇게 가는 꼴인데 여기에서 저 현대 모비스를 정몽구 명예회장이 한 7% 정도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기아차가 한 17%를 갖고 있고 여기에 이제 현대글로비스 등기해서 모비스를 완전히 장악을 해서 크게 보면 모비스, 현대차, 기아차로 가는 것을 이제 지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현재 누가 지주사냐라고 하면 누가 뭐래도 현대 모비스겠죠. 그런데 잘 보시면
정의선 회장의 지분 오른쪽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 보십시오. 0.32%밖에 모비스 지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현 상황에서는 정몽구 명예회장에서는 경영권을 완전히 장악하고는 있지만 정의선 회장 시대에서는 모비스를 놓칠 수밖에 없다. 이제 이게 현대차 그룹의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지난 2018년에 한번 현대차 그룹이 1차 시도를 했습니다. 뭐냐? 모비스를 쪼개요. 인적 분할을 한 다음에 모비스에 있는 ASE 부품사업부하고 이 글로비스를 합병을 시킨 다음에 얘를 지주사로 만드는. 근데 이게 이거밖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패턴을 시도를 했었는데 당시에 어마어마한 세간의 반발이 있었죠. 왜냐? 모비스는 큰 기업인데 그때만 해도 지금보다도 글로비스는 더 작았거든요. 이 합병 비율에 있어서 왜 이렇게 글로비스를 높게 잡아줬느냐. 이거 정의선 회장 지분 때문이 아니냐는 세간 문매로 이거를 접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완전히 완성하지 못한 채 경영권이 왔는데 정몽구 회장이 한 10년 이상 그 이상까지 생존한다면 실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 정의선 회장이 계속해서 10년 넘는 기간 동안에 자기 돈으로 모비스를 사서 그냥 계속 모비스 지분을 키우면 됩니다. 게다가 지금 현대차 엄청나게 많은 배당하잖아요. 이렇게 주주 환원도 있지만 작년 2023년만 해도 이 정의선 회장이 배당 수입으로만 1,500억을 이제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돈을 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사는 거예요. 지분을 사고 해가지고 이제 현대차에 대한 것들을 배당하는 것들을 이제 하게 되는 이제 이런 겁니다. 이제 아까 정의선 회장이 챙긴 게 아니라 이제 그 현대차가 지분한 것들을.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현대차는 주분 환원하고 하면 되는데 문제는 정몽구 명예회장이 38년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 지금 꽤 되시죠. 예, 87세가 됐습니다. 그래서 향후 뭐 이런 이야기가 좀 그렇지만 그렇게 시간이 많지는 않다. 근데 정몽구 명예회장의 재산이 지금 5조, 6조 이야기를 하잖아요. 상속세가 정의선 회장이 본인이 혼자 내는 건 아니지만 그다음 자식들이 낼 게 3조 이상은 상속세를 내야 됩니다. 이 중에 상당 부분은 또 정의선 회장이 내야 되고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빠른 기간 내에 다시 한번 이거를 재시도를 해야 되는 건데, 바로 이때는 뭐냐? 현대 글로비스의 가치가 커져야 된다는 그 대명제가 계속해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지금 나온 것이 아까 잠깐 봤던 그 그림인데요. 이 시도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모비스를 일단 2개로 쪼깁니다. 그래서 모비스 같은 경우에 핵심 부품 사업부를 존속으로 해서 모비스로 해서 두고요. 부품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AS와 모듈 쪽 하나만 떼어놔서 인적 분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글로비스와 합쳐서 밑에 단에 있는 그림입니다. 합병 글로비스를 만든 후 뭐 수합 이런 것들을 거쳐서 저기를 지주사로. 그러니까 모비스 그 투자자들도 인적 분할을 통해서 존속 모비스 주식도 갖고 나중에 합병될 그 주식도 가진 채 글로비스와 합병을 통하면 이제 윈윈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저 시나리오를 추구해 볼 수가 있을 텐데 저게 2025년이든 6년이든 또 한 번 시장에서 통과를 하게 되려면 글로비스가 상당히 몸집이 커져야 됩니다. 이때 몸집이 커져야 된다는 것은 실적도 그렇고요. 사업의 성장도 그렇고 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저 시나리오가 완성이 되려면 현재 현대 모비스의 시총이 어제자 기준으로 23조 5천억이고요. 반면에 현대 글로비스의 시총은 아직 10조가 안 돼요. 9조 9천억. 그러니까 아직도 월등히 모비스 사이즈가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글로비스가 여러 개 이제 뭐 덩치를 키우고 있어요. 해운 쪽도 키우고 있고. 그래서 아마도 트럼프 2기 시대에 오히려 이런 트럼프의 압박이 글로비스의 몸집을 더 키울 역설적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현대 글로비스를 작전지로 분석을 해봤습니다.